안녕하세요. 국어과 강사 전혜진입니다. 3등급을 설정해 놓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 3개가 있는데요. 자, 일단 시의 해석이 들어가야 될 텐데, 첫 번째가 가가 김소월의 산유화라는 시입니다. 두 번째 나는 이용학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다는 백석의 수라라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게 보기에 이해가 있겠죠? 보기에 이해가 들어가는데, 보기에서는 보기를 먼저 좀 봐볼게요. 보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호 유기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상호 유기성. 자, 들어가서 보기를 먼저 보면 상호 유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형식이라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 전에 태양의 후예라는 그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예를 얘기하면 열화와 같은 폭발적인 이야기의 나라로 막 진짜 빠지게 되는데, 그 송중기라는 그 연기자가 굉장히 멋있게 나와요. 눈동자가 이렇게 사슴 같은 줄 몰랐어요. 제 얼굴 되게 행복해 보이죠. 그럼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제 마음이나 표정이나 이런 게 제가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표현을 할 때 이 내용과 형식이 잘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상호 유기성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전체의 내용과 형식을 둘 다 따져서 이 둘의 관계가 잘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주요 핵심적인 것만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를 먼저 보고요. 가의 산유화. 자, 산유화라는 작품은 김소월의 작품인데요. 좀 보이기 편하게. 그러니까 주제는 김호범 선생님, 네, 삶의 근원적 고독, 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존재의 생성과 소멸,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주제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아이들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제 시를 읽고 이제 좀 간단하게 해석을 해주면 좀 쉽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이거 보면 별말 없어요. 산에 꽃이 핍니다. 혼자 피어 있습니다. 산이 좋아서 삽니다. 꽃이 집니다.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짧으면서도 황당하죠. 이게 시야 나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짧은 시가 어렵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삶의 근원적 고독, 존재의 생성과 소멸, 이게 이제 반복된다는 논리인데, 꽃이 폈고 산이라는 곳은 꽃이 피는 곳이기도 하고 지는 곳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존재가 피었으면 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주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형식을 찾으면, 자, 일단 1년과 마지막 년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요거를 한 줄로 읽어보면,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렇게 되어 있죠. 몇 은 보일까요? 신임용 선생님? 네. 너무 오래전 일이신가요? 네. 자, 하나가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한 줄이 요만큼이 몇 번에 끊어서? 3번에 끊어서 읽히죠? 이걸 몇 음보라고 할까요? 네, 3음보라고 합니다. 대답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형식은 수미상관과 3음보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 자, 네죠. 끝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중결어미의 반복.
또는 뭐 가군 뭐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자, 가의 시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나 이용학 좀 줄여서 풀벌레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얘의 주제를 먼저 보면 김호범 선생님 1930년대 네. 네. 네, 여기서 이용학이라는 작가나 김소월이나 백석이나 다 공통적인 게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930년대 우리 유랑민의 비극적인 삶 이것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면 최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굉장히 슬프죠. 근데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슬프면 울거나 굉장히 좀 크게 반응을 하는 게 사람의 보통적인 정서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신 나간 사람 같죠. 근데 시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고향이 아닌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냐면 이상한 말들이 나옵니다. 니코리스크 또 어딨죠? 노령이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이게 러시아를 얘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우리나라 고향이 아닌 러시아 이쪽 어디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구나. 근데 이 아버지가 있는 곳이 굉장히 뭐 침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울다가 또 풀벌레 소리가 또 가득 차 있습니다. 굉장히 낯설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주제는 유랑민의 비극적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형식은 제가 김호범 선생님 뭐라고 정리할까요? 네, 감각적 심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런 표현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럼 내 감정은 이게 아니라 풀벌레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감정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리는 거죠. 감정? 그렇죠. 감정 절제입니다. 자, 그 다음 다 백석의 수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왜냐하면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에서는. 자, 거미를 제가 방바닥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벌레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버리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하냐면 바깥으로 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하나가 또 온 거예요. 큰 거미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엄마구나. 그래서 새끼 있는 대로 가라. 또 보내줍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는 왜 나오려면 같이 나올 것이지 계속 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나중에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을 걱정을 하며 있다가 빨리 만났으면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거미가 나오는 것을 문 밖으로 계속 버리면서 얘네가 지금 가족인데 내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놨구나. 참 미안하다 슬프다라고 생각하면서 밖에 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김호범 선생님 이것의 주제는 30년대 가족이었죠. 네. 가족, 공동체, 붕괴,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식은 김호범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형식은 뭐 크게 나타나진 않지만 의인법, 그 다음에 의인법 정도.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문제를 보면 3분을 맞춰놓고 설명을 하는데 그 상호 유기성을 보기 위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자, 이게 형식과 주제가 일치하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1번에서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자연의 순환이라는 주제가 잘 드러난다. 자연의 순환이 곧 생성과 소멸인 거죠. 그래서 이 수미상관이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년과 마지막 년이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과 마지막 년이 계속 돌고 도는 것은 자연이 계속 돌고 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근원적 고독, 존재의 생성과 소멸이 수미상관과 연관지어서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구조를 나타낸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 2번. 민요조의 율조를 통해 존재의 근원적 고독감이 잘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요조라는 것은 삼음보, 전통적인 삼음보가 민요조입니다. 아리랑을 생각하면 더 쉽겠죠.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민요조의 율조를 통해 존재의 근원적 고독감이 잘 드러난다. 아까 주제가 이게 가해시가 두 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삼음보를 통해 고독감이 잘 드러난다. 2번 김호범 선생님 맞습니까? 네, 연결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러시아 영토의 지명을 통해 아까 노령이나 그런 이상한 단어들이 나왔었죠. 이게 일제의 수탈로 유일항했던 우리 민족의 삶이 잘 드러난다. 이게 세 시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제강점기라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왜 러시아를 갔겠느냐 떠올려 보면 일제의 수탈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3번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영토의 지명과 우리 민족의 삶 이거 연결이 제대로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큰 혼란 상태라는 의미의 상징적 제목을 통해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가 붕괴된 현실이 잘 드러난다. 자, 4번의 제목은 수라입니다. 자, 이거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수라라는 게 그 종교에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아수라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수라. 그러니까 그게 아수라가 이 수라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지옥, 하늘에서 살지 못하고 버림받거나 떠나온 사람들이 사는 세계, 지옥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제목이 수라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가족들이 다 해체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라는 공통적인 배경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현실을 그 불교의 지옥이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의인법을 통해 수라와 연관을 지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뒷부분에 가족 공동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적으로 뭐라고 들어가냐면 전통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자,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 김홍범 선생님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대가족이죠. 할아버지 살고 아버지 살고 나 살고 또 이렇게 같이 사는 전통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전통적이다라는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체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부분과 뒷부분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겠죠. 그래서 요 전통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4번이 정답 틀린 설명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 의인과 가족이 사는 비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거미 자체를 엄마, 형, 누나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의인법입니다. 그래서 의인법을 통해 가족이 사는 비극이 잘 드러난다. 이거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3등급에 맞춘 설명이 되겠고요. 이제 시를 한번 올려보시면 조금 등급이 높다라고 설정을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통점을 찾으면 얘나 일제강점기라는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다 그런 현실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들어가 있지 않겠죠. 일단 존재의 근원적 고독, 자연의 존재의 생성과 소멸 이런 거니까. 그럼 좀 등급이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문제가 내용과 형식의 유기성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의 형식상의 세 시의 공통점을 찾아라라는 문제를 내게 되면 아이들이 조금 처음에는 당황을 할 텐데요. 일단 뒷부분에 보면 제가 가시를 설명할 때 이야기했는데 네라고 끝나죠. 이게 문장의 맨 끝에 꼭 동일한 소리를 집어넣는 가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있었다, 잊으셨다, 그 다음 덮었다, 다 시제가 언제죠? 과거죠. 뭐뭐 썼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여기 뒤에 보면 밤이다, 짜릿한다, 서러워한다, 서럽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퍼한다 이러면 시제가 어떻게 되죠? 현재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과거의 종결어미, 여기는 현재의 종결어미, 여기는 내라는 종결어미의 반복. 그래서 세 시의 공통점을 찾아라라는 형식으로 쓰면 아이들이 1, 2등급 같은 학생들 경우에 요거를 좀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3등급 밑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를 다 이제 훑어줘야겠죠. 그래야 이제 내용과 형식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